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5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오영훈 당선인. 핵심은 역대 최대 규모인 8,500억 원의 추경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공약했던 7천억 원보다 1,500억 원 많은 겁니다. 일단 재원은 충분하다는 입장.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었고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도 충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 시대를 대비해 민생경제 활력화와 도민의 일상 회복, 그리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일단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도민들이 빌린 돈, 그러니까 각종 지능기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정책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급등한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이나 재난지원금과 탐나는 전 추가 지원 같은 현금성 지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산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이와 관련돼서 또 많은 도민들의 기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3천억 원 이상이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속도는 강조했습니다. 7월 10일을 전후에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7월 말 도의회를 통과하면 8월 초 집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당선인은 직속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추경 예산 세부 내용을 정리하기로 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는 식료품 판매점이나 병원 등 생활 필수시설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이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한다며 공약한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민의 식료품 판매점과의 평균 이격거리는 3,700여 미터. 서울의 4배, 부산과 대구 등에 비해서는 갑절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병의원은 서울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어린이집 접근성은 전국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오영훈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15분 도시 조성. 걸어서 15분, 자전거로 5분 거리 안에 식료품과 약국, 학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진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도입돼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추진 중인 15분 도시가 제주에서도 가능할까? 첫 논의 자리에서 생활 권역 설정과 기존 시설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용량들을 달리해서 큰 시설, 작은 시설, 그리고 뭐 중간 시설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하고 그 시설까지의 각각의 중간 단계, 큰 단계 시설까지의 접근성들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담 조직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본 내용을 반영하여서 장기적이면서도 체계를 갖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로부터 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산림에 나무를 심거나 관리하면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코스타리카 등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의 어느 정도 소득도 지불이 되고 더 함께 또 주민들만이나 방문객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는 윈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첫 걸음을 뗀 15분 도시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오영훈 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역점을 두고 추진해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교육청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인소위는 소통 강화와 학력 격차 해소, 학생 중심 미래 교육 등을 위해 교육청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소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교육청 자체 진단과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는 한라도서관과 제주 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300억 원 가까이 투입해 새 단장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두 곳 모두 면적이 줄어들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최대 다목적 공연장인 제주 아트센터. 연극과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고 오래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바로 옆 한라도서관도 비가 새고 비좁아 시설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285억 원을 투입해 제주 아트센터는 오페라 하우스로 한라도서관은 예술 특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주연구원이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 보고서에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한라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 건물 층수가 바뀌고 현재 면적보다 495제곱미터 줄어듭니다. 또 제주 아트센터도 리모델링 이후 층수가 바뀌고 면적이 21제곱미터 축소됩니다. 검증 보고서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의 경우 부분 시설 보수와 확장이 필요한 상태지만 리모델링 후 시설 규모가 축소돼 현재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작년에 사업자의 리모델링 계획을 검토한 한라도서관 측은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이용자가 늘어나고 자료 보존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주 아트센터도 도립 제주예술단 상주 연습 공간과 리허설 등 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을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았고 리모델링 설계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어떤 일정 이거에만 지금 급하고 있지 과연 우리 시민의 어떤 공리나 우리 또 어떤 전문 부서의 어떤 의견들은 제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졸속적인 계획이다. 제주도 내 핵심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물류 대란은 차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한 원자재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물가는 고공행진 중인데요. 건축자재도 값이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해법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춘천 MBC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고은리의 단독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기초공사를 끝내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끝나면서 당초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제는 부쩍 상승한 건축 자재값이 걱정입니다. 자재값 상승의 영향으로 건축비만 15%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보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건축을 하시려는 분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레미콘과 시멘트, 목자재까지 작년보다 많게는 20%가량 값이 뛰었습니다. 자재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건설 비용 오름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45.2%, 건설 비용은 매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에도 16.5%포인트 높습니다. 이처럼 건설 비용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이 동시에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가 몰린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겹쳤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원자재 공급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을 웃돌아 분양받을 엄두가 나지 않고 건축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주택을 새로 짓기는커녕 리모델링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서민들은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비가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습한 열기만 쌓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못하면서 장맛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제주 남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수증기 모습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수증기이고 비구름대입니다. 중국 남부에서부터 일본까지 길게 뻗어 있는 곳이 장마전선에 의해 발달한 비구름대인데요. 현재 북서쪽 상층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이 장마전선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고요. 비구름대도 동쪽으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내일이면 장마전선이 일본 쪽에 위치하겠는데요. 모레인 목요일부터는 다시 중국 중부지방에서 장마전선이 발달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제주는 고온다습한 남풍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비가 다시 오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배수로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22도, 서부와 남부 지역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6도, 서부와 남부 지역 27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올라가겠습니다. 저기압이 지나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쌓이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후텁지근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귀포시 호근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과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이 전복되고 트럭이 편의점으로 돌진해 양쪽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퇴마 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무속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무속인은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심리불안 상태로 찾아온 여성 20여 명에게 퇴마 의식을 한다며 성추행하고 1,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무속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40대 여성도 강제 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항고로 논란이 됐던 제주 4.3 수영인 특별 재심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사건 재심 전담재판부는 오늘 4.3 당시 내란 음모죄 등으로 수감됐던 수영인 14명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합니다. 수영인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항고했는데 재판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의 토지 자산 가치가 40년 전보다 5배 이상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사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결산에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토지 자산 재평가 금액을 5,680억 원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980년 해당 부지를 제주시로부터 1,047억 원에 매입했었습니다. JTC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130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탁월이 1개, 우수가 23개, 양호가 48개 기관이었는데 양호 등급을 받은 JTC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JTC는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까지 3년 연속 보통인 C등급을 받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